안녕하세요. 도란도란입니다. 자, 지금 색칠하려고 하는 건 그냥 중형 정도의 분이에요. 그래서 라일락을 그렸습니다. 이파리는 지금 먼저 색깔을 칠해놨고요. 요런 느낌이 나게 색칠을 해보려고 해요. 가운데는 굉장히 진한 보라색이고 저 끝으로 가면 핑크빛이 들죠. 되게 라일락 향기가 나는 듯 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랏빛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라일락 색깔이에요. 염료 도자기 물감 중에 실제 보라색을 칠하면 좀 많이 날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선 베이스를 이 라일락으로 깔아주려고 합니다. 똑같은 화분을 제가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4개를 같이 칠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관계로 먼저 하나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두 이 라일락으로 물 많이 타서 전체를 다 칠해 줄 거예요. 제 그림들이 민화 그리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방법을. 민화도 색깔을 한 번 칠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발림을 합니다. 여러 번 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색깔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 음영을 줄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입체감이 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좀 더 이제 진한 색으로, 물론 다른 색을 칠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나 꽃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분에 물론 미나처럼 다 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물감 성질이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이스는 모두 똑같은 이 라일락색에 물 많이 섞은 걸로 칠하고 있어요. 가을인데 가을 같지 않게 날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아주 한여름에 외출한 것처럼 되게 몸이 뜨거워져 있어요. 열받아서.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또 가을 같으네요. 안에 들어오니까. 하늘도 청량하고, 어제는 뭐 아랫지방에 태풍 온다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오늘은 안 그런 거 보니까 태풍 소식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오늘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 끝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핑크 보라죠. 그러니까 보라에 빨강이 좀 더 추가가 된 그런 보라를 나타낼 예정이에요. 이 몽우리 쪽.
그리고 여기 떨어진 라일락 이파리예요. 꼼꼼하게. 여기는 또 뒷면이 허전하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뒷면에도 몇 개의 라일락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도란도란 찍은 거 보이시나요? 도장을 만들었어요. 직접 그 흙에다가 도장을 파서 그것도 구웠거든요. 그래서 도란 하나만 만들어서 이렇게 2번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라색, 라일락색이죠? 라일락으로 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줄 거냐? 미비용 블루예요. 이건 좀 더 가는 붓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붓 어디 갔지? 잠깐만요. 말고 이거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명암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지금 물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선 따라 물이 고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감을 찍었으면 이 휴지에다 한번 터치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괜찮죠? 아까랑 좀 다르죠? 이제 이파리 하나마다 세심하게 어느 쪽 부분을 좀 더 진하게 넣어줘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파란색을 넣어줘야 되겠죠. 뭐 2번 칠하고 마를 게 아니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에, 하지만 꼼꼼하게는 해야 되겠죠. 틈틈이 하얀 부분 있지 않게 틈틈이도 색칠을 해줄게요. 이 붓은 미나 그릴 때 그리던 세필이에요. 수채화붓을 쓰던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미나붓 쓰면 참 좋아요. 그 붓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 털이. 입체감이 조금 보이시나요? 아마 화면으로 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여기는 가지 밑에 숨어 있으니까 좀 더 진한 색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칠해주고, 이쪽은 조금 남기고,
제가 이렇게 말이 없이 그래도 괜찮죠? 변화가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똑같은 작업이 반복될 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또 이 작업은 또 계속 같은 방법이 반복이 되잖아요. 꽃도 같은 꽃이 계속 들어오는 거라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밀함은 필요하죠. 꽃도 작고 또 라인도 좀 많고 그래서 세밀한 게 작업하셔야지 나중에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마당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뭐 라일락 한 그루 정도는 키우시죠. 사실 저도 제 로망은 아파트 말고 마당 있는 전원주택에서 라일락도 심고 또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배롱나무. 꽃 너무 이쁘잖아요. 그 배롱나무도 심고 그러고 싶은데 마음처럼 삶이 녹록지가 않네요. 그쵸? 자, 이쪽에 오면서 아까 했던 거랑 톤이 좀 달라졌죠. 그 이유는 이쪽은 그냥 파란색만 했고 여기는 밑에 있던 라일락과 파랑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같은 보라여도 톤이 좀 다른 보라가 있는 게 있어야지 꽃 덩어리가 입체감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보라색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쪽은 조금 더 이제 파란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불감 너무 조금 찍었더니 한참 색칠하다 보면 이게 화면에 잘 들어오고 있는지 어쩐지도 확인 못하고 가거든요. 네,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분들이 드디어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판매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액플 사이트에 몇 점 올렸어요. 액플 처음 올리는 거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게 처음이라 사실은 가격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수제 화분 치고 착한 가격으로, 사실 저도 다육이 키우는 입장에서 수제 화분들은 비싸서 구매를 못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다육이 키우는 맘 입장을 생각해서 저렴하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작업이 좋아서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그려서 많이 그리면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내놓은 가격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또 비교해 봐도 저렴하긴 해요. 물론 이게 아주 주관적이긴 하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가격도 맞는다 하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공식적인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물론 그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렵고 힘든지를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굽고 해오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가격을 또 책정을 하고 또 사진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잘 못 찍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핸드폰으로 봤을 때랑 그 사진들을 또 PC로 옮겨놓고 봤을 때랑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환경에 대한 것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게 많더라고요. 같은 애들인데도 사진 찍어 놓으니까 생각처럼 이쁘게 안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몇 컷 새로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삐뚤빼뚤한 채로 그냥 올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칠했죠? 다음에 보라색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 한 번 더. 빨간 거 먼저 할까요? 핑크로 들어가야 될 애들 먼저 분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핑크는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물 많이 타서 먼저 칠해보겠습니다. 물감이 조금씩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여기 물감 뚜껑 이용할게요. 빨간색을 묻히고 물 많이 타서 끝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끝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핑크로 바뀌어야 되는 애들이죠.
물 많이 섞은 빨강으로 해주고 있는데도 아마 핑크빛이 살짝 돌죠. 이제 한 번 더 해주면 훨씬 더 예쁜 핑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라일락 끝에 있는 봉우리들을 찾아서 핑크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무더기도 핑크가 도는 보라를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색칠했던 파란색 있었죠. 얘를 한 번 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원래 이 그림은 초벌 후에 그리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초벌 전에 그리고 있어요. 저 지금. 왜냐하면 그 가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 가마를 빌려서 한꺼번에 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초벌해서 또 가지고 오고 그러면 또 번거롭죠. 그래서 초벌까지 하기 전에 그림을 다 그려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진 채로 초벌, 재벌 까지 하게 되는 거죠. 초벌은 사실 낮은 온도 800도가 넘죠. 그래도 자, 그런 온도에서 굽고 재벌은 1250도까지 올려서 굽습니다. 그래야 튼튼한 단단한 화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 4개를 다 그려야 되는데 눈앞이 메롱메롱해질 것 같습니다. 조그맣다 보니까 그 꽃이 하나하나 또 섬세하게 라인까지 따주면서 하다 보니까 눈이
이 색칠을 하다 보면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칫 어디는 2번 칠하고 어디는 1번 칠하고 그러면 그 1번 칠한 곳과 2번 칠한 곳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칠했는지 이게 칠할 때 금방은 이렇게 물에 젖어 있어서 잘 표시가 나는데 마르면 다 같이 이렇게 뿌연 색깔이 나죠. 그래서 여기 칠했더라 안 칠했더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다 칠해주면 돼요. 그럼 다 같이 진한 색이 나오겠죠. 진한 꽃. 미나에서도 그 색을 한두 번 올렸을 때보다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올리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깊이 있는 색깔이 나와요. 근데 얘도 도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미나처럼 발림을 하긴 좀 힘들어요. 빨리빨리 흡수가 되니까. 미나는 종이에다가 한지 아시죠? 한지에다 그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금방 흡수가 안 돼서 이렇게 칠하고 다른 붓으로 이렇게 살짝 펴서 위로 올리거든요. 그게 발림이에요. 근데 도자기 물감은 그 발림할 새가 없이 쭉 흡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명암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게 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데는 보면 좀 뭉쳐 있잖아요. 이거는 물이 있어서 물이 거기 이렇게 고여서 쫙 흡수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이게 물자리가 나면. 근데 이런 데는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됐죠. 이렇게 돼야지 잘했다고 제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짜 이뻐요 나중에. 도자기 물감은 또 색깔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그 붓자리 잘 안 나게 이 색깔은 잘 되거든요. 물 조절만 잘하면. 근데 빨간색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왜 빨간 꽃 그릴 때 빨간색으로 연하게 칠하고 그 위에 다시 조금 더 진한 빨간색으로 한 번 더 그려주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그 붓자리가 잘 생기더라고요. 최대한 없애보려고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래요. 자, 이제 2차로 파란색까지 마쳤어요. 이제 진짜 그 진한 보라색이 필요하겠죠. 진한 보라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까 보라색에 블루를 사실 블루만 칠해도 돼요. 아까 칠한 거는 블루 아니고 미디엄 블루였거든요. 근데 블루만 해도 좀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답니다.
이 블루에다가 사실 빨간색을 섞어도 괜찮습니다. 칠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는 이유는 조금씩 달리 하려고요. 이파리마다. 화면에 잘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긴 굉장히 진한 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야 꽃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죠. 꽃 중에 그 밑에 있는 꽃은 그림자가 더 질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꽃들을 좀 더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 있어요.
조그만 거 세심하게 그리다 보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도 보이네요. 지금 저희는 세 번째 덧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맨 처음에 라일락색으로 전체 베이스를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블루를 사용해서 한 번 칠했고, 네 번째네요. 그러니까 미디엄 블루 또 한 번 칠했잖아요. 아, 아닌가? 한 번만 칠했던 것 같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빨간색하고 블루를 섞어서 좀 더 짙은 보라색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 칠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꽃과 꽃 사이를 좀 진하게 해주는 게 또 꽃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 요 빈틈이 있죠. 꽃이 딱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뒤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또 꽃송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완전 진하게, 그래서 어두우면 이 꽃들이 더 두드러져 보이니까 또 그런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위쪽은 빨간색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 핑크가 빨강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은 그 파랑이랑 섞어서 보라색, 빨간 보라가 나오는데 아예 빨간색을 한 번 더 칠해줘도 돼요. 그러면 좀 더 핑크가 돋보일 수 있겠죠, 예쁘게. 그리다 보면 왜 조각할 때 이렇게 송곳으로 조각할 때 밀려 나온 흙이 굳어진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색칠할 때 그거 다 떼내고 색칠하긴 하거든요. 근데도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정말 좁쌀보다 조그맣게 붙어 있네요.
그럴 땐 당연히 띄워줘야 되겠죠. 저는 벌써 아시겠지만 도자기를 전공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재밌어 해서 옛날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참 많이 배우고 또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은 전혀 다른 거 그래서 다른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거를 옛날부터 좋아했고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 만들고 그림 그리고 또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가장 좋다는데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만들기 하고 그림 그리기 하고 그런 거였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도자기는 옛날에 배웠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아직 아들은 결혼 안 했지만 다 30이 넘었거든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도자기를 처음 배웠고 그래서 재밌었죠. 하고는 싶었는데 뭐 어차피 이게 취미다 보니까 매번 중간에 카메라가 꺼진 거를 모르고 계속 진행을 했어요. 여기도 뭔가 톡 불어난 게 있어. 어디까지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이거 빨간색과 검은색 감을 섞은 감이죠. 젓갈색 아니죠. 근데 젓갈색하고 비슷해요. 까만색하고 그 빨간색 섞은 물감으로 음영 표시를 더 해줬습니다. 얘네는 사실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 중간에 만나는 쪽 조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나무 줄기는 먼저 갈색 같은 걸로 연한 갈색으로 전체를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보시면
이파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어요. 그 다른 화분 그릴 때보다 더 많이 섬세해요. 그래서 좀 이파리 인맥 사이사이마다를 좀 구분해서 색칠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어디까지 칠해 놓은 거냐면 첫 번째 그 연두색, 노랑하고 다크그린 섞은 연두색을 칠했고요. 그 위에 다크그린만 살짝 칠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를 다크그린하고 미디움 블루 섞은 거예요. 그러면 청록색이 나오죠. 이 청록색으로 보이시나요? 인맥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거. 이렇게 색칠을 해줄 겁니다. 물론 여기도 여기 조금 띄운 거예요. 보통 연꽃 잎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연꽃잎 그 미나 그릴 때 이렇게 인맥 따라서 조금씩 띄우면서 하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 인맥 모양도 굉장히 예뻐요. 나뭇잎 인맥 실제로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쁜 거미줄 같죠? 이렇게 색칠을 하면 그게 예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파리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껍질은 이 모양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하면 사실 이렇게 위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큰 분 색칠할 때는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렇게 작은 분은 분 돌려가면서 그리면 돼요. 왜 미나 그림 큰 거 있죠. 십장생도 뭐, 그다음에 저희 거실에도 있는데 연화도 이런 거 큰 거는 그 병풍도 그렇고요. 그림을 돌려가면서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돕니다. 큰 책상을 가운데 놓고 그림 펼쳐 놓고 내가 돌아가면서 그려요. 그래야 선이 훨씬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요. 어떤 색깔이 나왔는지. 됐습니다. 여기에 혹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좀 더 진한 부분을 만들고 싶으면 이 가운데 부분만 좀 더 진하게 해서 한 번 더 해주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지를 이렇게 단순하게만 놓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적당히 옆에 있는 뜰로 명암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첫 번째 라일락분 완성이 되었어요.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직 배경 이 바탕을 칠하지 않았는데 바탕을 칠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아, 참, 그리고 꽃 가운데 이 꽃 시방 있는 자리를 사실 제가 칠할 때 고기만 피하고 칠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살려놓을까 했는데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흰색이나 노랑을 좀 살짝 찍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너무 밝은 노랑 하면 또 그 노랑만 점점이 찍힌 게 보일 것 같아서 이건 좀 딥 노랑이거든요. 딥 노랑 이런 색이에요. 얘를 조금만 찍을게요. 얘를 가운데다 보일 듯 말 듯. 몇 개 안 돼요. 완성 꽃은 여기. 네, 일부러 저는 지금 이 노랑이 너무 도드라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랑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크게 이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찍는 게 낫네요. 찍어보니까. 하다 보면 빼먹는 데가 꼭 생겨요. 이렇게.
네,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